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팬 여러분, 그리고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상훈의 국내 정세 분석 또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중국은 끝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 때리니까 상하이 항구에 배가 없대요. 전부 다 주문 취소, 통관 취소, 그리고 운항 취소. 끝났습니다. 자, 중국은 뭐 사실상 망했어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CIA 작전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북한 중국 협조자 필요하면 암살하라. 아마 다 죽이라는 이야기지. 자, 미 공군 장성 올해 중국과 전쟁 가능성 높다. 준비해야 된다. 부도 위기 중국이 전쟁 일으킬 가능성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 중국 그 접경 지역에서 서로 죽고 죽이고 뭐 패싸움하고 지금 난리 났는데 거기서 빵 하고 누가 총이라도 한 방 쏘면 전쟁 터지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 대통령은요, 한국의 대통령은 전시 내각을 지금 운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고 친중 법적 카르텔이요, 법조 카르텔, 그 거대 로펌 나오고 그 서울법대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뭐 말은 보수 인사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보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수는 10중 8구가 기회주의자고 친중 우파 기회주의자들이 보수라는 옷을 입고 있는 거지. 진짜 오리지널 보수는 뭐 10%도 채 안 됩니다. 그 태극기 애국 세력들 뭐 저기 뭐 그런 쪽 그 한미 동맹 강화하자 하는 뭐 딱 그 정도 뭐 그러니까 그 10%도 채 안 될 겁니다 아마. 나머지는 그냥 기회주의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가 가지고 6개월 안에 자진하야 하면은 탄핵 안 되고 안 그러면은 탄핵 될 거다. 그랬는데 자진하야 안 하겠다고 버티니까 탄핵이 됐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내각제 세력들이 한덕수를 출마시켜가지고 이재명을 공격을 하고 이제 바지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을 뭐 또 사법 처리를 할 겁니다. 자기들 말을 안 들었으니까. 그 법조 이 카르텔들이 한덕수를 바지 대통령 만들고 뒤에서 다 해먹는 거죠. 마음에 안 드는 새끼 이들 있으면은 재판 조작하고 뭐 검사가 증거 조작하고 뭐 그래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복귀 운동 윤어겐 하시는 분들은 한덕수를 지지하시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갈갈기 찢어버리라고 그 백지수표로 위임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한덕수 총리가 자신이 없어 하는데 76세인 것도 있고요. 의료개혁 실패, 군개혁 실패, 과학계 예산 30% 삭감. 이게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지난 2년 동안 그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물고 늘어지기 시작하면은 민주당에서요. 그러면 보수표가 최소 한 500만 표 이상 이탈합니다. 중장년층 표 대거 이탈하고 그 선거에 못 이깁니다. 한덕수 나와도 선거에 못 이긴다고. 선거에 져가지고 지면 이재명이한테 넘어갈 거 아니면 그러면 친중 세력들이야 땡큐지. 또 이재명이한테 붙어가지고 나라 국간 다 팔아먹으면 되니까 땡큐죠. 여러분 그 우리 뭐 친일파 을사오적 이야기하는데요. 걔들은 아무 잘못 없어요. 누가 팔아먹었냐면 고정이 다 팔아먹었다고. 그 을사오적 나오기 전에 나라에 뭐 저기 곳간에 있는 거 다 팔아먹었어. 그러고 을사오적들한테 야 너 가가지고 이거 좀 팔아와. 그래가지고 뭐 걔들이 조금 이렇게 뭐 저기 뭐 고정이 시키는 대로 했고 그 나중에 국민들은 을사오적이 다 했다 하는데 그 이전에 고정이 다 팔아먹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의 친중 매국노, 뭐 친중 우파, 뭐 이 기회주의 세력들이요 대한민국의 곳간을 다 팔아먹는 겁니다. 한독수를 그냥 바지로 내세워놓고 그래 보시면 될 겁니다. 저희가 반중 운동을요 2018년도부터 이렇게 반중 콘서트도 하고 반중 뭐 국제 세미나도 하고 뭐 토크 콘서트도 하고 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침투하고 있는지 이런 걸 알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7년 동안 광고비가 0원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자발적 구독료를 좀 내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요즘엔 돈도 없는데 저기 대북 단파 라디오를 또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200만 원 깨지는데
지금 북한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북한에다가 북한 주민들한테 우리나라 역사를 알려야지. 대한민국의 건국사, 공산주의가 왜 무서운지 이런 거를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해야 되는데 아유 씨 국정원은 뭐 하고 있나 진짜 정말 기생충 같은 새끼들이 외교부 장관, 국정원 장관 뭐 국정원장 뭐 이런 걸 하니까 정말 짜증납니다. 나라가 이게 나라가 아닌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몇십 개국한테 그냥 관세를 몇십 프로씩 때리니까 나머지가 찾아가가지고 아유 저 왜 이러십니까 우리 이야기 좀 하시죠 그랬고 중국만 보복 관세를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비하 식별이 된 거예요. 누가 중국 편인지 미국 편인지 그거를 이제 분리한 다음에 야 중국 제외하고 상호관세 나머지는 전부 상호관세 90일간 유예. 한국은 기본관세 10% 때리겠다. 중국에는 125% 때리겠다 했는데 125%가 아니고 145%래요. 그러니까 이미 중국 내 모든 미국행 화물이 직결되는 항만이 상하이 항인데 통관 취소, 주문 취소. 그래서 선박 운항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고 이대로 가면은 한 달 이내에 중국 내 모든 기업은 줄도산합니다. 코너에 몰린 중국이 시진핑이가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고 북한을 도발할 수도 있고요. 2차 대전 때 코너에 몰린 일본이 진주만 습격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겁니다. 미 재무부 장관이 미국 내 중국 기업들 상장 폐지하겠다고 그랬고 또 코로나 미주리주가 코로나 소송 걸어가지고 35조 원 뭐 이번에 뭐 이겼는데 뭐 자산 다 동결한다는 거죠. 중국 자산 동결. 아마 미국의 전역에서 중국 자산 뺏어 먹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고 미국에서요 중국 조선소에서 만들어진 선박은 입항할 때 입항료를 222억을 받겠다고 하니까 3월달에 중국 조선소에 발주된 선박이 영척이라고 합니다. 빵척. 조선철강 전기전자 페인트 업체도 줄도산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전기전자 뭐 자동차 등등 그런 제품들 수출이 늘어날 겁니다. 중국 업체가 죽어버리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 보시면요. 이 Y타임즈에 나온 건데 나중에 보세요. 한 개 회사에서 채용 공고하는데 120만 명이 지원자가 몰렸대. 요거는 북한 사건 파일 365. 북한 지금 다 무너져가지고 집단 지금 엉망진창이고요. 중국 애들이 북한에 쳐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집단적으로 난투국 벌리고 뭐 그냥 치고받고 북한이 돈 떼먹었대요. 1억 불 투자를 했는데 그 돈을 떼먹었대. 그래서 돈 내놓으라고 찾아갔더만은 거기서 때려 패고 집단 폭행하고 그래가지고 저기서 총이라도 누가 한 방 땅 쏘면 전쟁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공군 장성이 야 올해 전쟁 터진다. 중국하고 전쟁 터지니까 다들 준비해라 뭐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현재 미국은 물가가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을 통일시키고 한국 기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에서 저렴한 생필품을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알래스카산 가스를 뭐 현재보다 더 대량으로 매입을 하겠죠. 통일이 되면. 그러니까 한국의 통일은 미국의 물가 안정, 에너지 수출 등 국익이 극대화되는 그런 조건입니다. 나중에 이제 동북 삼성이 무너지면은 통일한국이 붙이는 거지. 그 중국을 대체하는 뭐라 해야 되나 세계의 공장, 중국을 대체하는 세계의 공장으로 남북한을 합해가지고 그래 만들고 나중에 동북 삼성까지 떼서 붙인다. 그러면은 미국산 알래스카산 가스를 훨씬 더 많이 팔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는데 보니까 중국 공산당, 북한 그리고 예수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민노총, 헌법재판소, 대법원, 뭐 중앙선관위, A외, USAID, 검찰, 경찰, 공수처 얘들이 지금 부정선거의 한 팀인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그 과정에서도 얘들이 똑같이 움직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CIA 업무 지침을 바꿨는데 냉전 때는 뭐 암살, 뭐 테러, 납치, 고문 이런 거 많이 했는데 그 냉전이 끝나고 나가지고 소련 무너지고 나가지고 91년도 이후부터는 경제 정보만 수집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암살하라고 이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너무 많다는 거야. 이거 한두 놈 죽여가 될 게 아니니까 그냥 싸그리 그냥 바퀴벌레들 약 쳐가지고 그냥 다 때려잡으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고 나가지고 CIA 업무 지침이 바뀌었는데 왜 이거를 지금 그 마이클 심이라는 마이클 심 TV 가서 보세요. 그 미국계 한국계 미국인 그 국제정치 학자한테 이런 소스를 줬냐고 하면은 한국에 이제 조만간에 어마어마한 일이 있을 거니까 알아서 생각하시라 하고 이 시그널을 준 겁니다. 예. 어. 우리가 앞전에 방송에서 누구 저거 암살당한다 계속 했는데 많은 분들이 야, 실망했다. 왜 암살 안 당하냐? 왜 윤석열 안 구해주나 하는데 아니 누가 간첩인지 누가 간첩이 아닌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아니 민주당 저놈들이 간첩 아니냐 뭐 그러는데 그 국회의원은요 얼굴 마담이고요. 얼굴 마담 옆에 또아리 틀고 있는 새끼들이 있다고. 그거를 잡아내려고 하면은 도감청도 해야 될 거고 그 금융자산 그 추적도 해가지고 어떤 놈이 최고 총대장인지 그 다음에 중간 간부인지 행동대장인지 어떤 놈이 말단인지 어떤 놈이 그냥 배우인지 이걸 알아야지 공격을 하지. 그거 지도가 그 맵이 없는 지도가 없는데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지도가 완성이 됐다는 이야기죠. 자, 미국 정보국장이 전자투표 조작 증거 확보됐다. 뭐 이랬는데 그리고 지금 이번에 한국 조기 대선 99%가 부정선거 나올 거다. 그렇고 이제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중국 공산당 개입이 있었다. 중국 공산당이 한국 정치에 깊이 침투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폭소 뉴스를 통해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국내 대형 로펌에 있는 양반이 그 윤석열 자진하야 하라 뭐 그렇게 압력을 넣었다. 압력 말 안 들으니까는 재판장들을 이 헌법재판관들을 회유 협박해가지고 이거 날려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대형 로펌들은요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이제 그 자문을 하죠. 법률 자문을 하죠. 그러니까 중국 자금으로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판검사들이 저기 끝나고 나면 로펌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판검사들이 다 이렇게 친중으로 이렇게 전향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부정선거 관련해 가지고 그냥 입을 탁 틀어막는 거죠. 지금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야 이번에 이거 한국이 중국으로 넘어가면은 어떻게 된다? 미국은 함정 만들 곳이 없지. 지금 한국에서 탄약 사가야 되고 하는데 그냥 전쟁 못해요. 미중 패권 전쟁에서 중국이 진다고. 그러니까 야 부정선거 하려는 새끼들 전부 암살해버려. 어차피 다 북한하고 중국하고 엮여 있으니까 다 죽여. 그래서 CIA 그 작전 지침이 바뀌었다는 거를 그 마이클 심이라는 그 한국계 미국인 국제정치학자한테 언지를 주고 그분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한국에 알려준 겁니다. 바뀌기는 오래전에 바뀌었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모르는 그 간첩들이 많이 죽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상한 이거 이상한데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하실 건데요. 많이 죽을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저도 모르는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죽을 겁니다. 그리고 한덕수가 뭐 김앤장에서 뭐 몇십억 받았네요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를 대권 후보로 밀어 올리는 세력이 국내 대형 로펌, 친중 법적 카르텔, 대기업, 문재인, 국민의힘 뭐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를 밀어가지고 뒤에서 상황 정치하겠다 이거는 거짓말이고요.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이 뒤에 그 좌지우지하는 세력들이 이 윤석열 대통령을 아마 또 감옥에 넣고 갈갈하게 찢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내각제 개헌하고 자진하야하라고 했는데 뭐 말 안 들으니까는 그냥 태블릿 PC 조작해가지고 그냥 그냥 감옥에 쳐넣고 탄핵시키고 감옥 쳐넣고 한 거 아닙니까?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 똑같이. 자 한나라당이요 중국 공산당하고 2009년에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는데요. 이번에 여론조사 1차 경선 통과자 4명을 발표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당원 조사 50 국민 여론조사 150 그래가지고 반반 이렇게 섞어서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100% 국민 여론조사 100%입니다. 그러면 이게 중국인도 참여할 수가 있고 더불어민주당 당원도 참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얼마든지 회피가 가능하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민주당과 중국이 가장 두려운 후보인 김문수를 1차에서 낙마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그 부정선거를 덮어야 되는 세력들이 한덕수를 밀어 올린다고. 왜 다 죽거든. 자, 국민의힘 지도부는요 의청서 박수로 재신임을 추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킨 친중 세력이 선거를 관리하고 있고요. 권성동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을 했고, 그러니까 이 내각제 개헌 세력 친중 세력들이 국민의힘을 장악을 하고 있는 거면 누구 오다 받아가지고 중국 공산당 오다 받아가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야 돼. 합리적으로. 자, 권정사는 주중대사 시절 가족법인이 중국 사원부산 대가로 200억 수령했고요. 누가 이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친중 인사가 이번 대선 경선 룰을 확정 관리했다. 자, 국민의힘에서 또 그리고 조중동 친중 내각제 개헌 세력이 한덕수 총리 차출론을 띄우고 있는데, 트럼프 한덕수가 되면은 부정선거 수사 안 합니다. 사법부, 검찰, 경찰, 뭐 공수처,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다 죽거든. 다 죽어. 그러니까 수사 안 해. 혹시 그 이 방송을 보시는 미국의 정보기관 쪽에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덕수가 되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 부정선거, 한미 부정선거 수사 아마 안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판을 짜냐면, 국민의힘에서 누가 1등에 나오면 한덕수하고 붙이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단일화 하라 이거지. 아니 뭐 무슨 경선을 그래 짜. 자, 한덕수 총리 보니까 전주 출신인데요. 전북 전주.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당선되면 전라도 인사들 대거 채용할 겁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때 인사들 대거 들어올 거고, 친중 매국 내각제 개헌 세력이 한덕수를 바지 대통령 만들고 내각제 개헌 안 하면 또 탄핵시키고 겁주고 뭐 그러겠지.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뭐 보수 대통령이라고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됐지만은 맨날 김한길이 부르고 저 노무현 때 사람들 다 임명하고 한 거 아닙니까?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진다고. 자, 그런데 지금 당선될 가능성 있냐? 없어요. 지금 의료 대란 일으키고 젊은 의사들을 악마화하면서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켰죠. 이게 윤석열, 한덕수 그쪽 팀에서 이렇게 한 거라고. 그 정책 실패를 했어요. 그 결과 대형 병원이 지금 부도 위기고, 의료보험 재정이 완전 고갈됐습니다. 의대교육 붕괴됐고, 응급처치, 응급수술 못 받아서 돌아가신 분들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수의 핵심 지지층인 의사와 의사 가족은 한덕수 안 찍겠죠. 이 사람들 지역 유지가 돼가지고 지역에서 표심을 좌지우지하는데 금방 그 민주당은 넘어간다고. 그리고 이 의료 대란 이 과정에서요, 그 의사들이 사표를 쓰니까 사표 받아주지 말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그 전부 직권남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자칫 잘못하면 한덕수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같이 직권남용으로 감옥 갈 수도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법원에서 판결 났고요. 그냥 이거 물건 늘어지면 이거 하나로 그냥 이 중장년층 한 500만 표가 저쪽으로 민주당으로 가버린다고. 거기다가 그 정부 R&D, 국가 R&D 예산, 첨단 기술 개발 예산 한 30% 삭감했죠. 이거 과학기술계가 보수의 핵심 지지층이에요. 의사도 그렇고.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등을 돌렸다고. 이 사람들하고 그 가족들이 한덕수 지지하겠습니까? 안 지지 안 하지. 그리고 군인들 그 수당을 깎아가지고 병사들 그거를 줬어. 급여를 200만 원을 인상해 줬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국방개혁 실패라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한 2만 명 정도가 직업군인이 나갔어요. 그 민주당이 국방비 인상하겠다, 뭐 이런 정책 실패, 세건 이거 전부 다 원상복구 시키겠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
이 최소한 500만 표는 민주당으로 갑니다. 선거 한덕수 나와도 못 이겨.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 조중동 저놈들한테 속지 말라고. 아니 그래가지고 이재명이가 이기면 어째 돼요? 이재명이가 이기면 자기들은 또 중국하고 붙고 이재명이한테 붙어가 해먹으면 되니까는 아무 문제 없다고. 자 여러분 2023년에 국방비가 57조 원일 때 비정부기구 국고지원금이 102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효율성이 불분명한 사업에 지원이 됐고 좌파 생태계에 투입이 돼. 대부분 좌파한테 갔다고. 그러니까 성인지 예산 24조 126조 3천억이 대부분 좌파한테 갔다고. 윤석열 정권 뭐 보수 정권이라 말은 하지만은 좌파들 돈벌이 시켜주는데 정신이 없었다고 지난 2년 동안. 한덕수가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똑같이 된다고. 자 윤석열 탄핵 찬성 58% 중도층은 69%. 이 지금 갤럽이 조사했는데요. 갤럽에서 얼마 전에 조사 설문 전화를 하니까 여자 발음이 이상해가지고 당신 중국인이에요? 물어보니까 말도 안 하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다는 그런 그 영상이 있습니다. 갤럽에도 중국인이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또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 이재명이가 한덕수가 나와도 이재명이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윤석열 대통령 사형시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친중 내각제 세력들은 그 윤석열 이재명이 반대하면서 또 뽑아먹고 이재명한테 뭐 받아먹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애국심이란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덕수가 돼도 나라 망하는 건 똑같은 거고 이재명이가 돼도 나라 망하는 건 똑같은 거고 누가 되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은 복귀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처벌하는 걸 한덕수가 되면 물 건너가는 거고. 지금 100조 원치 해상풍력 장비를 중국산을 갖고 오는데 이 서해안에 깔면은 서해안에서 이 윙윙거리는 주파수 때문에 우리 그 한미연합군이 이 작전을 못합니다. 이걸 리베이트를 안 받아 먹겠어요. 이거 누가 이거 추진하는 거야? 뭐 산자부 국민의힘 그거 다 그 중국 쪽하고 연결돼 있는 애들이 이거 뭐 저 해가지고 다 돈 나눠 먹는 거 아닙니까? 100조 같으면 리베이트가 못해도 뭐 한 1, 2조는 될 건데. 그리고 이 해상 민병대로 위장한 이런 그 친구들이 밀고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이게 그냥 이 한반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야 CIA 동원해가지고 야 전부 암살해 가가 다 죽여버려. 지금 그래야 되는 거야. 지금 한반도 안에서 앞으로 이제 군사 작전이 벌어진다는 거야. 비밀리에. 누가 어떻게 죽였는지 뭐 어떻게 죽었는지 요즘에 그냥 모르지. 뭐 심정지 당한 사람들 많으니까. 한덕수가 되면은 이거 다 철회하겠습니까? 철회 안 하지. 왜냐면 이 지금 중국에서 100조치 이거 갖고 오면서 리베이트 못해도 뭐 1, 2조 받아 먹는 걸 친중 세력들, 뭐 산자부 그 안에 있는 애들, 조중동 뭐 국민의힘 뭐 그런 애들이 안 해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한덕수가 되면 이거 그대로 추진되고 한 뭐 100조가 지금 트럼프는 중국에 돈줄을 자르려고 하는데 한 100조 정도가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한국 어찌 돼요? 한국 트럼프한테 맞지. 예. 그러니까 한덕수가 돼도 나라의 우환은 끊이질 않는다. 자꾸 조중동이 국민들을 속이는 겁니다. 자 지금 자유민주당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그 위원정당 해산 추진하는 그쪽에서 이재명을 심판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할 유일한 후보는 김문수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그 친북 반미 세력에 맞서겠다 뭐 그랬는데 이 가슴에 와닿는 공약이 없습니다. 그 일반 국민들은 관심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우리 민족이 살아가기 위해 가지고 실시돼야 될 공약인데요. 뭐 김문수 후보가 하든 뭐 누가 하든지 요구를 하시면 돼. 그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나라의 국민들은요 쿼터제를 실시를 해야 돼요. 지금 중국인이 한 70에서 한 100만 명 되는데 얘들을 10만 명까지 줄여버리면은 일자리가 몇십만 개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조선족은 귀화하거나 중국으로 돌아가거나 선택하라고 하면 되고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하는 뭐 이런 나라 반대한민국 정서가 깊은 나라로 지정이 되면은 해당 국가의 국민은 한국에서 부동산 소유 금지, 금융통신 거래 금지, 선거권 박탈,
의료보험 혜택 금지, 유학 금지, 관광 비자 제한 등 그냥 권한 다 박탈해 버려야 돼. 사실상 중국인 퇴출하는 거고 한국인 일자리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태국, 베트남 등에서 동남아에서 반대한민국 정서가 팽배한 나라가 있어요. 중국이 공작하거든. 그리고 한국 기업들을 괴롭힌다고. 그럼 그런 이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태국하고 베트남 애들이 각각 한 20만 명씩 거주하는데 10만 명 돌려보내면요. 그 나라는 초토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제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국에 폐교가 3,725개인데 여기를 6.25 역사박물관, 새마을운동박물관, 방위산업박물관, 이승만, 박정희 박물관, 뭐 북한인권박물관 등 역사박물관으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외 관광객 유치가 가능한 국제적 박물관을 개조하고 그래 되면 폐교 주변에 땅값이 올라가겠죠. 뭐 식당도 생기고 뭐 카페도 생기고 하면은 시골이 지금 소멸되는데 소멸되는 시골을 살릴 수가 있다고. 그래 인구 분산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6.25 한국 전쟁사를 학교 정규 교육 과정에서 교육시키겠다. 이런 걸 해야 돼. 대통령 정도 되면은 이런 거를 공약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정교조 선생들 자연스럽게 퇴출되고 전체 학생 보수화가 되겠죠. 그리고 한국전쟁 역사문화진흥원을 설립하고 한국전쟁 문화 컨텐츠 제작 및 수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드라마, 영화, 뮤지컬, 음악회, 뭐 소설, 만화, 디자인, 다큐 등등 이런 거를 그 만드는데 돈을 뭐 1조 2조 뿌려버리면은 좌파 문화계가 생계형 우파로 바뀐다고. 그리고 이제 6.25 한국 전쟁은요, 공산 진영 300만 명, 유엔군 200만 명이 37개월 동안 한반도에서 싸웠기 때문에 스토리가 무지무지 많습니다. 이게 한 100년은 우려먹어. 청년 일자리 여기서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겠어요? 많이 만들지. 그리고 이제 매년 6월에 6.25 한국 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도와준 67개국을 초청해가지고 한국 전쟁 기념 월드컵을 개최하고요. 6월 25일 날 결승전 겸 세계 자유선언문을 낭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뭐 67개국이면 뭐 한 열 몇 개 조 되겠죠. 그러면 그 열 몇 개 조에 한국이 한 팀씩 다 들어가 가지고 접대 축구지 져주는 거지. 한국은 친선 게임이 한국은 친선 게임이고 그 67개국은 이제 1등은 뭐 상금 얼마 이래 주면 되죠. 한 달 내내 축제를 하는 거예요. 승전 축제를. 지금 소련, 중국, 러시아가 이게 그 자유 대한민국을 침공했는데 소련 망했고, 소련, 북한, 중국이 쳐들어왔죠. 소련 망했고, 북한 뭐 흐지부지 됐고, 그리고 지금 중국도 망했잖아요. 그럼 우리 승전 축제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전국적으로 전국에 지금 월드컵 경기장 놀고 있잖아요. 매년 6월에 전국의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제 이런 거 하면 전국적으로 관광 수요가 폭발하겠지. 6월달 내내 한국전쟁 기념행사가 전국에서 열리면요 국민들이 보수화됩니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겠죠.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거를 대통령이 되면. 한국전 총 37개월 중 초반 3개월만 북한군하고 싸우고 34개월은 중공군하고 싸웠기 때문에 이 행사는 중국을 포위하는 행사가 됩니다. 이건 미국도 좋아 죽지. 이런 거를 공략을 해야 돼. 이런 거를. 그리고 초중고 고교 정규 과정에 태권도를 이 교육을 채택해야 됩니다. 지금 학교 폭력, 묻지마 폭력 등 너무 많아가지고 호신술 교육이 필요해요. 자녀 한 명만 낳으니까 사회성 부족, 예절 끈기 없고 애국심 결여 이게 다 부정부패로 이게 이어진다고. 스포츠맨십, 공정성, 근면성실, 준법정신, 상무정신을 태권도를 통해 배우고 학생 태권도 콩콩콩 뛰잖아요. 스텝을 밟으면은 그게 학생들 성장판을 자극해가지고 키가 커진다고. 그리고 정신 수양이 되면요 약물 게임 등으로부터 그 중독성에서 벗어나겠죠. 그리고 바른 정신, 바른 국가관, 예절, 해외 나갈 경우 친구들 사귀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특전사, UDT, 뭐 해병대, 특수수색대, 뭐 HID 등 특수부대 출신을요 태권도 선생님으로 채용을 하면 제대군인 일자리도 창출될 거고, 뭐 태권도 선생님 학교 폭력 예방도 될 거고, 전 세계 태권도 수련이 1억이 넘어가요. 거의 한 2억 명 다 돼가는데 한국에서 태권도를 당연히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론을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이거 보고 가가지고 뭐 김문수나 뭐 한덕수나
뭐 누구 뭐 나경원이야 누구한테 가가지고 야 이런 거 해줘 이런 거 해줘 하고 주장을 하시라고. 그래야지 그게 여론이 되고 야 표가 될 것 같으면 그 정책을 반영할 거 아닙니까? 자, 국가적 행사에 지금 현대는 조선시대 취타대를 하는데 좀 너무 약해요. 약해. 고구려 계마무사를 복원해 가지고요. 이게 고구려 계마무사가 이게 1800년 전에 전차 아닙니까? 기갑부대고 그 말 타면서 그 화살 쏘는 이 기마공소는 1800년 전에 자주포지. 이런 거를 복원해 가지고 국가 의식에 사용을 하면 방산 수출이 잘 되겠죠. 외국인 관광객 유치 위해 가지고 뭐 고조선 박물관, 부여 박물관, 고구려 박물관, 신라 박물관, 백제 박물관, 고려 박물관, 조선시대 박물관 뭐 등등 전국에 계속 만들어. 그러니까 이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런 개념으로 가야 돼요. 그 역사학자들이 작용화되는 이유는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거든요. 작용화된 역사기를 생경 우파로 전향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수가 망한 거는 역사, 문화, 예술 이런 거를 신경을 안 쓰고 오로지 저거 해쳐먹는 것만 신경 써서 그래서 망했다고. 자, 그리고 수원 공군기지를요 덕적도로 이전하겠다. 이런 걸 공약을 해야 돼. 덕적도를 해상 군사기지로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저 공군기지 수원 공군기지 이전하고 해군기지 해병 뭐 해경 같이 쓰면서 수도권 방어용 미사일을 깔아야죠. 뭐 사드 뭐 이지스 어쇼 뭐 천궁 이런 거 갖다 깔아야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해상 매립지 섬들을 매립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한국 정부 예산으로 이제 주한미군 공군 해군 기지를 만들어줘요.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이게 중국 견제용이지. 뭐 북한이든 중국이든 미사일 쏘면요. 아니 뭐 서해안에서 다 요격할 거 아닙니까? 저기 수도권하고 충청도, 경기도, 충남, 충북 여기 보면은 대산 정유시설, 평택 반도체 공장, LNG 기지 등등 뭐 이런 시설이 보호되는 거죠. 이거 사실상 불침항모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제주도 남단에 보면은 알뜨르 비행장이라고 있어요. 대정읍에. 현재 국방부 소유인데 이 주변에 좀 더 이렇게 매입해가지고 여기다가 미 해군 기지, 공군 기지 깔아주면 여기가 제2의 하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유사시에는 중국을 견제하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국제적인 컨벤션 센터로 크는 거죠. 자, 그럼 항모 전단이 뭐 연중 입항할 거고, 등등. 그리고 구미시를 이승만 박정희시로 이름을 바꾸고요. 대구 경북 신공항을 이승만 박정희 공항으로 이름을 바꿔. 그래가지고 구미시를 세계 새마을 운동 수도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면 되겠죠. 대구 경북 공항도 뭐 이승만 박정희 공항으로 이름 바꾸고 여기서 미국 유럽행 비행기가 바로 뜰 수 있게끔 시설도 좀 보완하고 그 여기다가 이승만 국제적인 규모의 이승만 박물관, 박정희 박물관, 한국전쟁 박물관, 새마을운동 박물관, 뭐 각종 역사 박물관, 그 동구장 이런 거 짓고 그 여기를 거의 하나의 그냥 뭐 그런 역사 관광 문화, 역사 문화 관광 도시로 만들면 되지. 그리고 앞으로 통일이 되면요 경기 북부가 발전을 하기 때문에 중부 내륙 지방은 경제가 붕괴됩니다. 그 여기를 갖다가 새마을 운동 테마로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놀러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강원도도 가고 뭐 울산도 가고 뭐 전북 전주도 가고 다 퍼지겠죠. 그리고 기업들이 문화예술 뭐 교육 스포츠에 투자하면 전액 세액공제를 해줘가지고 기업들이 박물관도 짓고 스포츠 뭐 동구장도 짓고 이런 걸 하도록 해줘야 돼. 왜냐하면 지방에 일자리를 많은데요. 문화시설이 부족하니까 청년들이 다 수도권으로 가. 그래가지고 지방은 일손이 부족해. 그래서 지방이 소멸하거든요. 그리고 뭐 이병철 반도체고 정주영 선받고 이런 민간 기업이 이런 교육에 투자를 할 경우 100% 세액공제를 해주면 뭐 알아서 인재를 키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반기업 정서가 사라지겠죠. 민주당 민노총이 자연 소멸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부산은요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부산이 이제 그 여기 북극 항로의 출발지라고. 그러니까 부산항, 가덕신공항 이런 걸 좀 국제적인 규모로 만들어 가지고 서울 일본의 물동량을 다 빨아들여야 돼요. 뭐 이런 것들을
쭉 하고 여기가 이제 뭐 동구장도 짓고 뭐 이런 걸 하면은 문화 관광 뭐 복합 도시 되는 거지. 뭐 이런 거를 공약을 하면은 이게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고. 자, 이 지금 여기 책을 좀 사시면 돼요.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자유와 생명의 기록, 그 신한은행 월드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 이쪽을 입금하시고요. 010-2130-9642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 주소 성명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제 방위산업 50년사 요 책도 좀 사시면 됩니다. 이거 한 권에 5만 원입니다. 입금하시고 010-2130-9642번으로 이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주소 성함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그나마 태극기 애국 세력들하고 그나마 조금 가까워요. 백수생활 8년 하면서 뭐 역사 강의도 많이 하러 다니고 뭐 제주 4.3이 왜 공산 폭동인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태극기 애국 세력들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긴다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그 이승만 학당의 무슨 교수님입니까? 이 무슨 교수님 그분이 멘토야. 그리고 저기 국제정치학자 이충건 박사, 이영훈 교수, 이승만 학당 이영훈 교수가 그 김문수 후보 멘토고 이충건 박사님이 또 국제정치학 또 교육을 시키고 멘토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8년 백수생활 하면서 그나마 태극기 집회하고 뭐 이렇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 쪽하고도 연결이 그나마 또 이충근 박사님 통해가 될 수가 있고 이승만 대통령 뭐 그런 박물관 전국에 짓자고 해도 말이 통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는 게 태극기 애국 세력들이 그나마 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한덕수가 되면은 태극기 애국 세력 들어갈 구멍 하나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됐는데 시민사회단체 태극기 애국 세력이 아스팔트 세력 뭐 제대로 뭐 한 자리 받은 사람은 없어요. 전부 좌파들 다 갖다 꽂았다고. 한덕수가 돼도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진다고. 또 좌파들 꽂지. 태극기 애국 세력들은 들어갈 공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부정선거가 뭐 안 일어나게끔 아마 다 죽일 겁니다. CIA가 다 죽일 거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심정지 당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